안녕하세요. PT쌤입니다. 2025학년도 EBS 실전 파이널 마지막 7회입니다. 처음에 1회 찍을 때는 언제 찍나 그랬는데 이렇게 마지막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2의 5분의 1제곱이네요. 곱하기 2의 2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5분의 6제곱이 되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 보기 4번이 정답. 자, 이제 2번 볼게요. 2번 보면 얘가 f'2를 구해라가 된 거잖아. 그러면 이제 미분해서 f'(x) 구하니까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0. 그럼 2일 때의 값은 8, 30인가요? 32 마이너스 10. 22가 정답, 2번이 정답이었네요. 자, 이제 3번으로 볼게요. 자, 2, 4분면의 각이에요. 근데 세타가 코사인 세타는 음각은 양각과 같아서 그냥 코사인 세타도 마이너스 4분의 3.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가 4분의 3이 나왔으니까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 16, 9. 그럼 루트 7이 되겠네. 그럼 이때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니까 사인 세타는 2, 4분면의 각 4분의 루트 7. 탄젠트는 부가 마이너스겠네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12분의 3 루트 7 마이너스 4 루트 7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7 되겠다. 그죠?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이었다. 자,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쪽으로 오죠? 그럼 이렇게 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1 플러스 1보다 큰 쪽에서 1로 오는 거니까 3으로 가죠. 그래서 얘의 합은 1. 보기 3번이 정답이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4번까지 봐드렸고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은 이제 부정적분 문제인데요. 얘를 이제 적분하면 부정적분을 구하면 x 4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5x의 세제곱 플러스 x고, 이건 적분상수가 2라고 알려준 거지. 자, 그래서 3 들어가면 81, 5, 9, 45, 3 들어가면 3, 2. 그러면 40을 빼면 되겠네. 그러면 41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6번 같이 볼게요. 6번을 보면 A 6번째 항하고 16번째 항이니까 등차 중앙이 더하면 22, 11번째 항이네요. 그래서 얘 등차 중앙에 이 두 배가 144니까 11번째 항은 7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8A2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몇이 되나 했더니 8로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8로 나누면 9, 8, 70이니까 9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네요. 그러면 A 플러스 D는 9고 A 플러스 10D가 되나요? 10D가 72니까 빼면 9D가 빼면 몇이 되나? 63인가요? 97, 63? 그럼 7이 나오는구나, 공차가. 그럼 첫째 항은 2고요. 그죠? 그럼 네 번째 항은 첫째 항 플러스 3D니까 3, 7, 21, 23. 보기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6번까지 7번도 같이 볼까요? 7번은 로그 함수가 나왔는데 밑을 같게 만드는 경우로 풀면 좋을 것 같아. 그지? 얘가 로그 3에 x-3이고요. 이쪽은 로그 9에 9 곱하기 x 플러스 1로 볼게요. 근데 이제 이게 진수가 이제 x가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진수 조건에 의해서 3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래서 x는 3보다 커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여기를 제곱해서 밑을 같게 만들면 되지. 따라서 x-3의 제곱은 9 곱하기 x 플러스 1과 같아야 돼요 라는 얘기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여기가 9x 플러스 9가 돼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15x가 되네요. 그렇다면 x는 0보다 크고 15보다 작으니까 14개의 숫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 3보다 크다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종합으로 보면 3보다 큰 x가 15보다 적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15에 3 빼면 12, 그래서 하나 더 빼서 11. 보기 4번이 7번의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7번까지 봐드렸고요. 문제 8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8번은요. 양수 A에 대한 함수 fx가 나온 것 같은데 얘가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분의 4래요. 그래서 먼저 교점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그지?
얘하고 x와 둘러싸인 도형의 부분이니까 만나는 점을 알고자 이거 넘겨봤더니 이렇게 되네요. 그럼 x제곱에 x-a가 0이 되니까 얘 0에서 접하고 a를 지나가는데 a가 양수니까 뭐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런 넓이를 계산하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라. 그럼 12분의 공식 쓸게요. 12분의 3차 함수의 개수 3차 방정식 요 최고차이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a 빼기 0의 4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4제곱이 바로 요 넓이 3분의 4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a의 4제곱은 얘가 이제 여기다 12 곱하면 4의 제곱이 되니까 2의 4제곱이 되고 양수 a니까 a는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러면 이제 fx는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 fx가 x 세제곱에 a가 2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x죠. 그런데 근데 이제 fx와 x축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는 거니까 이제 얘가 0일 때를 구하는 거지. 그럼 x 바깥으로 빼고 인수분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x 마이너스 2가 되지 않아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미쳤나봐, 그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잖아. 그러니까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나오겠다. 이것도 이제 12분의 공식 쓰면 되겠네. 0에서 만나고 1을 지나가서 이렇게 되니까 얘가 1이고 얘가 0이 되는 거죠. 이 넓이 계산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인데요. 12분의 공식 쓸게요. 12분의 최고창 1이고 얘가 1이니까 1의 4제곱이 돼서 그냥 1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기의 정답은 1번. 9번으로 갈게. 9번. 자, 9번은요. 자연수연에 대하여 다음 같은 식이 성립한대. 그럼 여기서 좀 불편한 건 요 안에 k 곱하기 k 팩토리얼이겠다. 그지? 그럼 k 곱하기 k 팩토리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k 플러스 1 팩토리얼 만들면 좋겠는데 얘가 k 플러스 1에서 1을 뺄게. 그리고 나서 k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k 팩토리얼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k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되지. k에다가 k 플러스 1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 k 팩토리얼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식이 k 플러스 1 팩토리얼 마이너스 k 팩토리얼은 우리 한번 1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여기 안에서 2 팩토리얼 마이너스 1 팩토리얼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들어가면 3 팩토리얼 마이너스 2 팩토리얼 얘도 앞뒤로 지워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한번 더 해볼까? 그러면 이제 4 팩토리얼 마이너스 3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해서 n 들어가면 여기에 n 플러스 1 팩토리얼에 그제 n 플러스 1 팩토리얼 마이너스 n 팩토리얼이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이제 요 식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결론적으로 남는 거는 n 플러스 1 팩토리얼 마이너스 1 얘가 남는 거지. 자, 그래서 로그 5에 여기 이제 중괄호 안이 n 플러스 1 팩토리얼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네. 잠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뒤에 있구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 그럼 얘가 되네. 그냥 로그 5에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됩니다. 지금 선생님 얘기는 요 식을 요거 대신 써주면 얘 대신 써주면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 없어지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7 플러스 로그 5의 a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다음과 같아졌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자, 7이라고 하는 게 로그 5의 5의 7제곱이니까 여기가 로그 5의 7제곱 플러스 로그 5의 a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5의 7제곱 곱하기 a가 되는 거네. 그럼 이제 n 플러스 1 팩토리얼은 5의 7제곱에 a 이렇게 된 건데요. 미안. a가 5의 배수가 되지 않도록 그랬거든. 그럼 5의 7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뭐 5 팩토리얼 해가지고 5가 먼저 나오겠죠. 그럼 10 팩토리얼에서 또 5가 한번 나오고 6, 7, 8, 9, 10 15에서 나오고 20, 25에서 나오고 30에서 나오고 35에서 나오고 막 이럴 거 아니야. 여기서 5가 하나, 여기도 5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벌써 여기서 나오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거는 3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지? N이라고 하는 게 미안. N 플러스 1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왜냐면 만약에 n 플러스 1이 30 팩토리얼이면 5가 7개 나오거든. a가 1이면 되겠네. 그 다음에 35가 되면 5가 8개가 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다음과 같아지겠구나. 따라서 n은 29, 그 다음에 34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n은 29부터 30, 31, 32, 33까지예요. 문제에서 모든 n의 값의 합을 계산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 더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우선 더할까요? 그러면 30을 다 더하고 나서 30이 하나, 둘, 셋, 넷, 5개지. 3, 5, 15, 15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1, 2, 6, 5. 그럼 155가 나오겠네. 그지?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15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5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0번을 같이 볼게요. 자, 이제 양수 t에 대하여 a가 t, 0이고 그러니까 이게 t, 0이고 이렇게 직선 y는 2분의 x가 지나가는 바다. 그지? y는 2분의 x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죠? 그때 만나는 점 CD라고 할 때 여기 FT라고 하자. 그래 놓고 요 극한값에 대한 값을 계산하라고 하는 게 문제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그럼 바로 갈까요? 자, 우선 좌표가 여기가 t, 0이니까 점 B 중심은 t, 2분의 t가 되겠네. 그러면 FT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1번을 빼는 거지. FT는 직각삼각형, 삼각형 FT 사각형 OAB에서 1번 빼기. 그 다음에 GT는 반원이죠, 반원. 반원에서 뭘 빼는 거야? 또 1번을 빼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FT-GT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빼면 FT-GT는 삼각형 OAB에서 반원을 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지? 그러면 삼각형 OAB는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높이 2분의 t. 반원은 반지름이 2분의 t니까 2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그래서 2분의 t의 제곱 곱하기 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4분의 t 제곱에 마이너스 8분의 t 제곱 파이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ft-t가 문제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문제에서 t의 제곱분의 ft-gt는 그러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의 제곱 나눠줘 버리면 되는데 여기가 t의 제곱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지면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얘가 정답이 되겠네. 8분의 2 마이너스 파이. 그래서 정답 보기 1번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11번 정리해드렸고 10번 정리해드렸고 11번 볼게요. 자, 11번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각 A를 2등분하는 직선이 BC와 만날 때 이 점을 D라고 하고 AB의 길이는 4래요. 여긴 4고 그 다음에 ECA의 2배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2대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2K면 여긴 K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런데 이제 AD의 길이가 DC의 길이의 루트 3배니까 이게 루트 3K가 되어야지. 자, 이렇게 해서 각의 2등분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았고 여기가 세타라고 하고 여기는 그럼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다. 그지? 자, 코사인 세타 식 써보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2K 곱하기 루트 3K 이렇게 되고 2K의 제곱 루트 3K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16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이쪽에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선생님 보면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건데 얘는 뭐가 되냐면 2 곱하기 루트 3K 곱하기 K가 되는 거고 3K의 제곱 루트 3K 제곱하니까 K제곱에 2의 제곱 4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 둘이 우리가 볼 땐 같아야 되는 거잖아. 아니, 같게 하려면 얘를 복사할게. 그래서 여기다가 쓸게요. 그 다음에 이쪽도 복사를 해서 여기다 쓸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그럼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얘기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붙여주면 둘은 같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가 2루트 3 k의 제곱이니까 얘랑 2루트 3 k 제곱 이거 없애버리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는 7k의 제곱 마이너스 16이고요. 여기다 2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4k 제곱인데 마이너스 4k 제곱 2 곱하면 마이너스 k의 8k 제곱 되고 플러스 8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넘어오면 15k의 제곱은 24가 되고 k의 제곱은 15분의 24 3, 5, 15 3, 8, 24 k 양수니까요. 루트 5분의 2루트 2 5분의 2루트 10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BC의 길이, 이 길이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3K를 구해라. 미안. BC의 길이죠. BC의 길이가 3K를 구해라가 된 거야. 그래서 5분의 6루트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보기 2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 풀이해드렸고, 자, 12번은 fx가 다음과 같대. 그러면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건데, 얘가 지금 5만 제외하면 원점 대칭 기함수지. y는 fx에 접하고 평행한 두 직선 LM이라고 할 때 LM의 거리가 루트 3이라고 그랬거든. 먼저 막 풀기보다는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가정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지나갈 때, 잠깐만, 선생님 이거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가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예,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볼 때는 얘 변곡점이 0,5예요. 그죠? y는 5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봐봐. 그럼 얘가 변곡점은 두 번 미분할 거 없이 변곡점의 x좌표는 3차 방정식의 경우에 이게 세근의 합에 3으로 나눈 게 변곡점이 되잖아. 그래서 얘가 세근합 x좌표가 0이니까 x가 0일 때 5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0,5가 얘의 변곡점이고, 뭐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칭인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려진 거지. 다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그려졌겠다라고 짐작해 줄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여기 접선이 이렇게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자고. 접선이 이렇게 지나갔어. 그래서 요 접선이 이렇게 접하게 됐고, 또 요 접선과 또 평행하게 또 다른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서 접했단 말이야. 그러면 둘의 거리를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볼 때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3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어디서 잡아둔 거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지. 그래서 여기가 0,5로부터 접선까지의 거리가 2분의 루트 3이구나. 그럼 접선 얘를 하나 잡을게. 여기가 L이고 여기가 M이라고 할 때 L을 잡자. 자, L의 접점은 T, 3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T 플러스 5가 접점이라고 하고, 기울기는 F'T가 될 거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 미분해서 정리해 주세요. 그럼 접선은 T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빼기 T, 그 다음에 Y값이 3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T 플러스 5가 되잖아. 자, 이렇게 됐는데 요거 정리해보면, 요거를 선생님이 일반형으로 정리해볼게. 그럼 얘가 기울기니까 얘랑 이렇게 곱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Y 넘어오면 마이너스 Y가 되고요. 얘랑 이 곱하면 마이너스 T의 3승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T의 세제곱이 됐고, 플러스 2분의 1 T 얘랑 얘 계산해서 없어지죠. 그리고 플러스 5가 있는 거지. 얘로부터 0,5까지의 거리가 2분의 루트 3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루트 T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에 대한 제곱 플러스 Y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제곱하면 1이고요. 0 들어가고 5 들어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5 들어가니까 플러스 5하고 없어져 버리지. 그래서 결국에 절대값은 마이너스 3분의 2 T의 3승이 나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얘가 2분의 루트 3이어야 된대. 그래서 다음 같아졌네요.
자, 그러면 이 t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기울기잖아. 그래서 기울기 k라고 할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요식을 정리해 보는 거야. 여기다가 생각났죠? 여기 3 곱하기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할게. 3 곱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3이고 2가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4t의 세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이렇게 곱해서. 자, 그리고 양변 제곱해 버릴게요. 그랬더니 제곱하면 3 곱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3이 됐고 제곱하면 9분의 16 t의 6제곱이 되거든. 그럼 우리가 얘를 k라고 놓자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긴 3k의 제곱 플러스 3이 되었는데 t의 육승은 t의 제곱에 k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9분의 16에 얘가 k 플러스 2분의 1의 세제곱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때 우리는 k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필기 공간이 좀 좁아서 잠깐요. 여기만 이제 조금 줄이고 풀어볼게요.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양변에 9를 곱할게요. 그러면 27k의 제곱 플러스 9 곱하니까 27 됐고 여기 16에 k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k 제곱에 그러니까 2분의 3k의 제곱 이렇게 되고 3 곱하기 4분의 3이 되죠. 4분의 3k 플러스 8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래서 16 곱해주면 16k의 세제곱 24k의 제곱 4, 3, 12k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제 16k의 세제곱에 27 넘어오면 마이너스 3k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12k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몇일 때 0되나? 1일 때 0되네. 그러니까 이건 조리법 해야겠다. 16에 마이너스 3에 16 마이너스 3 12 마이너스 25에 1일 때 0되니까 16 들어가면 13 13 올라가면 25 25 올라가서 0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에 k 마이너스 1에 16k 제곱 플러스 13k 플러스 25죠. 그러면 얘가 0 된다고 그러는데 얘는 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기울기 k는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객관식인가요? 직선 L의 기울기 1.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13번은 두 양수 A, B에 대하여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다음 같은 함수가 있다는 거야. 그지? 이 곡선은 y는 5와 두 점에서만 만난대. 그러면 코사인의 그래프가 여러 번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y는 a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 때 코사인 a는 이렇게 코사인 x는 잠깐 삐뚤어졌죠. 얘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때 코사인의 그래프가 한 번만 그려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0부터 얘가 이렇게 그려졌다. 이게 y는 a예요. 그래서 뭐 a가 양수니까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코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직선 y는 5가 이렇게 지나가면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그러거든. 예상을 하는 거지 뭐. 두 점에서 만났어. 그럼 만약에 x축이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볼 때 얘가 x축이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볼게. 그러면 이때의 값이 몇이 되나 그랬더니 3분의 4파이고 이때의 값이 몇이 되나 그랬더니 3분의 20파이라는 거야. 그러면 3, 7이 21. 그러니까 7파이가 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7파이가 여기 어딘가 있는 거지. 그지? 여기가 이제 7파이가 되는 거야. 7파이가 여기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가 중점이 될 건데 그럼 얘가 3분의 24파이 그러면 3분의 24파이가 8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4파이가 되는 거지. 이 값과 이 값의 중점이니까 그럼 주기가 8파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코사인 bx에서 8파이 b가 뭐가 돼야 돼? 2파이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b가 몇이 되는구나? 4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fx는 a 플러스 코사인 b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x가 됐고, 얘가 3분의 4파일 때 그러면 a 플러스 코사인 4분의 1 곱하기 3분의 4파이가 5가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니까 a는 뭐가 돼? a 플러스 2분의 1이 5, 2분의 9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지?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건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그랬거든. 최소값은 이렇게 fx가 지금 뭐가 된 거야? a 플러스 코사인 4분의 1x인데 a가 2분의 9니까 쓸게. a 2분의 9 플러스 코사인 4분의 1x. 그럼 얘의 최소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2분의 9 마이너스 1, 2분의 7이 m의 값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b는 4분의 1, a는 2분의 9, 최소인 m은 2분의 7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서 다 더하래요. 문제에서는 a 플러스 b 플러스 m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a는 2분의 9, b는 아까 4분의 1이라고 그랬지? 4분의 1, m은 2분의 7. 그러면 2분의 9, 2분의 7, 2분의 16, 4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따라서 4 플러스 4분의 1, 잠깐만요. 2분의 16, 8이구나. 그지? 2분의 16, 8, 4, 8, 32, 4분의 33. 얘가 정답이 되겠네. 객관식인가요? 4분의 33 보기 3번이 정답이었다. 13번. 자, 이렇게 돼서 13번까지 봐드렸고, 문제 14번 볼게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k인 4차함수 fx가 있어요. 그러니까 fx는 4차함수니까 kx의 4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됐던 함수인데, 지금 알파, 베타, 감마일 때 0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때 극값을 갖는 거지. 근데 이제 대소 관계가 다음과 같고, 세 점이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직선 AC는 X축에 평행해야 돼요. 그리고 ABC의 넓이가 4인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극대극소를 다 갖고요. 그러고 나서 3차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있잖아. 그럼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요대로 가서 4차 함수를 우리가 그린다고 가정을 할 때, 그지? 그린다고 가정할 때 여기서 이제 감소하다가 극소 같죠? 증가하다가 감소하는데 이때 간격이 같아야 되네.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4차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이러면 조금 두껍게 해서 지울 거거든요. 이렇게 그려진대요. 이렇게.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같은 상태가 되는 이런 4차 함수니까 요 간격과 요 간격도 어때? 같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네. 자, 그러면 대충 이런 짐작을 토대로 해서, 짐작은 아니지, 이런 추론을 토대로 해서 또 생각의 근거가 됐던 자료니까 여기다 놔두고 4차 함수를 우리가 그려볼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4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죠? 자, 그리고 요 높이하고 요 높이는 어때? 같은 거고요. 극대극소를 갔는데 여기 같은 포인트라고 생각하십시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x축에 어떠니? 그랬더니 평행하대. 그러면 요때 x값을 만약에 알파가 된다고 하고 요때 x값이 베타가 된다고 하고 요때 x값이 감마가 된다고 했잖아. 그럼 요 생각을 또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요때 요 간격이 어때야 돼? 1대1이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 그럼 여기가 알파면 여기는 알파 플러스 p, 요 간격이 p라고 하면 얘는 알파 플러스 2p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얘도 p가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얘가 직각삼각형이래요. 이렇게 삼각형 그렸더니 이게 직각삼각형이야. 근데 넓이가 4야 그랬습니다. 그럼 직각삼각형인데 요 길이의 b가 똑같다면 얘가 수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얘가 p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왜냐면 여기가 45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2p 곱하기 p가
몇이 된다? 4가 된다. 따라서 P의 제곱이 4니까 P는 2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알파 플러스 2가 되고 얘가 알파 플러스 4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fx는 지금 이 식을 보니까 여기가 알파일 때 y값이니까 여기가 y는 f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fx에서 f 알파를 빼면 여기가 바로 둘의 교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의 교점은 어쨌거나 4차 함수가 되니까 kx의 k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여기서 접했고 여기서 접하니까 또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겠다. 그럼 이걸 새로운 함수 칠게. hx를 할게. 그러면 선생님은 hx가 얘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x가 알파 플러스 2일 때의 값 있죠. 알파 플러스 2일 때의 값이 극대와 극소의 차이가 되는 거니까, 아니 p가 극대와 극소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극대와 극소의 차이는 2라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됐고, p가 바로 극대 극소의 차이니까, 그러면 이때 극대값을 가질 때 얘는 2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h 알파 플러스 2가 들어가면 얘와 얘 차이가 2니까 k 곱하기 여기 알파 플러스 2 들어가면 2만 남죠. 그러면 2의 제곱, 알파 플러스 2 들어가면 마이너스 2만 남아요.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래서 얘가 몇이 되어야 되냐면 요 2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따라서 k는 얘가 4, 4, 16이 되네요. 16분의 2가 되니까 따라서 k는 8분의 1이 되고,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건 k 곱하기 극대와 극소의 차이를 곱해달라니까 8분의 1 곱하기 2가 되잖아. 답은 4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다. 자, 4분의 1은 보기 2번이 정답이었네요. 그래서 14번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15번은요.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거 모든 항이 자연수다. 그 다음에 자연수 n에 대한 다음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데 a 네 번째 항이, 그러니까 네 번째 항이 2가 되면 이때 첫 번째 항의 값을 계산하래요. 그래서 네 번째 항이 2일 때를 우리가 두 개를 놓고 해야 되겠네. 그러면 a4가 2일 때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 그러면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a4가 2일 때, 잠깐만요. 제일 먼저 a4가 2일 때, 2일 때가 아니라 2라고 했으니까 a3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봐야겠다. 2a3 마이너스 4가 2인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2분의 1 a3이 2인 경우가 있겠네. 물론 이때는 홀수일 때 a3이, 이때는 짝수일 때가 되겠네요. 그러면 2a3 마이너스 4는 뿔마 2가 되니까 2a3은 4 뿔마 2가 되네요. 그럼 2a3이 6이거나 6이거나 2여야 되죠. 그러면 a3이 가질 수 있는 값이 3이거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경우에 a3은 4가 되는 경우가 되겠네. 그럼 a3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몇 가지가 됐어? 세 가지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풀어보면 되겠네요. a3이 4일 때부터 할게요. a3이 4일 때 얘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홀수일 때는 이 a2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얘가 홀수일 때 a2가 홀수일 때, 그러면 이 a2 마이너스 4는 뿔마 4. 그럼 이 a2는 넘어가면 4 뿔마 4가 되는 거니까 얘는 a2가 8이거나 0이어야 되는데, 그럼 무조건 짝수가 되니까 이 경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따라서 2분의 1 a2가 4가 되는 경우가 돼서 a2는 그냥 곧바로 몇이 되는구나, 8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a2 8이 됐어요. 자, 그러면 a2가 8이면 두 가지가 있겠지. 홀수일 때, a1이 홀수일 때 a2가 8이니까 8이 2a1 마이너스 4가 8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 a1이 짝수면 2분의 1 a1이 8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어요. 그러면 a1이 16인 거 하나 성립.
자, 이제 이 경우인데요. 이 A1-4는 뿔마 8이 돼야 되니까 이 A1은 선생님 보니까 12가 되거나 마이너스 4가 되거든요. 마이너스는 의미 없고요.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A1은 6이 되는데 홀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둘 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A1 하나 잡아냈는데 이 경우에는 하나 A1은 16이다 라는 걸 하나 알게 됐어요. 자, 이제 이 경우 끝났고 A3이 3인 경우부터 해볼게. 두 번째 A3가 3인 경우 3은 이제 이렇게 되겠지. 첫 번째 경우로 절대값 2A1-4가 3이야. 그러니까 2A2죠. 미안해. A2를 구하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걸 옆에다 쓸까? 이렇게 할게. A2가 홀수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2A2-4가 3인 경우 그럼 2A2-4는 뿔마 3이 되니까 2A2는 4 뿔마 3이 돼요. 그럼 7이거나 1인데 얘가 홀수가 나올 수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 사항이 없네. 자, 그러면 짝수인 경우가 되니까 두 번째 짝수인 경우로 2분의 1 A2가 3이 돼서 A2는 바로 6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제 A2가 6이에요. 자, 다시 또 첫 번째 홀수인 경우, 즉 절대값 2A1-4가 6인 경우 2A1-4는 뿔마 6이 되니까 그러면 2A1은 4뿔마 6이어서 선생님 볼 때 이제 10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뭐 음수는 안 되는 거죠. 자연수여야 되니까. 그러면 A1이 몇이 돼? 5. 홀수인 조건에 맞죠. 그래서 얘는 정답으로 채택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정답인 A1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두 번째 짝수일 때 하면 되겠네. 짝수는 되게 쉽죠. 2A1이 6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A1은 12가 되겠습니다. A1은 12. 얘도 정답인 A1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일 때도 했고 이제 A1이 1일 때만 하면 되겠어요. 그죠? 자, 세 번째 이건 색깔을 다르게 하자. A1이 1인 A3가 1인 경우 큰일 날 뻔했네. A3가 1인 경우 첫 번째 홀수일 때 절대값 2A2-4가 1인 경우 2A2-4는 뿔마 1이 되니까 2A2가 4 뿔마 1 전부 다 홀수 나오잖아요. 그래서 2로 나눠서 자연수가 될 수 없다. 두 번째 짝수일 때 그러면 2분의 1 A2가 1이 되니까 A2는 2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이제 A2가 2가 됐어요. 자, A1을 구해야 되는데 홀수일 때 그러면 2A1-4가 2가 된다 하니까 2A1-4는 뿔마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A1은 4 넘어가니까 얘가 6이거나 2가 돼야 되겠네. 그러면 A1은 3이거나 1이어야 되는데 둘 다 되네요. 3도 되고 1도 됩니다. 홀수니까. 자, 이제 짝수일 때로 가볼게요. 두 번째 이제 짝수일 때인데 짝수일 때는 2분의 1 A1이 2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잠깐만요. 예, A1이 2가 돼야 되니까 A1은 4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1이 4가 정답으로 나올 수 있었네. 그러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를 더해달라고 그랬으니까 A1이 될 수 있는 게 16 있고요, 4가 있고요, 또 3하고 1을 더하면 되고요, 또 16, 4, 3하고 1 됐죠. 12도 있고요, 5도 있네요. 그죠? 5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맞네. 20, 24, 여긴 17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41. 그래서 문제 보기 중에서 41을 찾아주면 되니까 1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가 15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번도 봐드렸고요. 16번 같이 보겠습니다. 16번은 2부터 4까지 해서 3의 x승의 최소, 이게 증감수니까 최소값은 제일 적은 x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9, 17번 볼게. 당함수 fx가 곡선 y는 fx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3이래요. 그러니까 f'2가 3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f2일 때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때 얘의 x는 2에서의 미분계수 계산하래.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x fx 요 함수를 우리가 gx라고 할까요? 그럼 g 프라임 x는 앞에 거 미분하니까 2x 플러스 1에 fx가 되고 뒤에 걸 미분해서 쓰면 되니까 얘가 f 프라임 x가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얘가 2일 때 미분계수 구하려니까 여기 5가 됐고 f2 2 들어가면 여기 6 되고 f 프라임 2 이렇게 되죠. f2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 되고요. 6, 3, 18 그러면 13이 이 문제의 정답이겠습니다. 따라서 17번도 우리 잘 풀어봤고요. 18번 같이 볼까요? 자, 모든 항이 정수인 등비수열이라고 그랬고요.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A1이 2라고 그랬으니까 AN은 첫 장 2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A3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R만 알면 되죠. S6은요. R-1분의 첫 장이 2니까 2에 R에 6승-1이 될 것이고 얘는 9 곱하기 AR의 세제곱이 되겠구나. 근데 2R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9, 2, 18 돼서 18R의 세제곱 마이너스 18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이제 뭐 요건 R- 여기다 곱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요건 18 바깥으로 빼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면서 R-1이 요렇게 있겠네. 그치?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2로 18 나누면 9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R에 3승-1에 R에 3승 플러스 1이 되고 이쪽 9 곱하기 R에 3승-1에 R-1이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없어지네요. 그러면 요 식을 이제 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면 R에 3승 플러스 9R 마이너스 9R로 넘어오면 되고 마이너스 9 플러스 9로 넘어오면 10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네. 1일 때 0 되잖아요. 마이너스 1일 때. 아닌데. 잠깐만요. 1이나 마이너스 1일 때 0 되지 않네? 그럼 2일 때 0 되나? 2, 98 맞죠? 2일 때 0 되네. 그러니까 R-2에 여기 R 제곱이어야 되고 이쪽에 곱해서 10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5가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 이 창이 없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2R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R이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항이 정수니까 R도 정수겠죠? 이건 정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따라서 공비 R은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따라서 일반 항이 그냥 2의 n제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항은 2의 세제곱, 그러니까 정답 8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 18번이었습니다. 밑에 있네요. 19번으로 가볼게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다음과 같대요. 이게 속도에 대한 식이 나왔는데 K가 여기 구해야 되는 어떤 값인 것 같아. 3일 때 가속도 12. 이걸로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1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주세요가 문제인데요. 그러면 속도가 다음 같으니까 미분할게요. F2'T는 6T-K가 되고 얘가 3일 때의 값은 18-K인데 12라고 그랬으니까 K는 6이 되네. 그래서 VT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6T임을 알게 됐죠. 그래서 얘가 바로 속도의 식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근데 이제 결국에 적분해야 되니까 얘가 0 되니까요. 3T의 T-2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0일 때, 2일 때 극값을 갖는 VT 함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한번 잠깐 VT 함수가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고 여기가 T축일 때 얘가 0이고 2가 되는 거죠. 여기가 0이고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값에서 극대값을 갖고 요 값에서 극소값을 갖고 흐르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얘 그래프가 우리가 볼 때는 극대를 갖고 극소를 갖고 하니까 선생님 뭐 그냥 조금 흔들거려도 이해하시고 뭐 요렇게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왔네. 여기에 비율 관계가요. 이렇게 그으면 2대 1의 비율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2대 1의 비율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1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 움직인 거리는 인테그랄 쓰려고 그러는데 어쩜 이렇게 흔들흔들하냐, 그지?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절대값 VT에 대한 정적분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엔 넓이를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1부터 2까지의 넓이 요거요.
요 넓이하고 그 다음에 3까지의 넓이니까 3은 뭐예요? 저기 표시하기 조금 어렵네. 3까지의 넓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 요 넓이를 지금 표시하라고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0부터 2까지의 넓이와 0부터 2까지의 넓이와 2부터 3까지의 넓이가 이만큼 내려간 것과 이만큼 올라간 거니까 같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는 이 길이는 우리가 6분의 공식을 쓰면 되게 편하지. 요게 6분의 공식으로 치면 그러니까 6분의 공식으로 치면 요 넓이하고 요 넓이하고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 6분의 공식으로 요거 잠깐 넓이 계산해 볼게. 6분의 최고 차이 계수는 3이니까 3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빼면 2의 3승이 되죠. 이렇게 됐네. 그러면 여기 넓이는 얘와 같고 여기 넓이는 얘 절반이니까 우리는 여기다 2분의 3을 곱해주면 게임 끝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3 얘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또 약분이 되면 없어져서 2, 3은 6.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6이구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내용을 좀 아시고 이렇게 쉽게 계산하시도 되고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붙여주고 정적분 하시거나 뭐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t dt 이렇게 적분해 주시고 2부터 3까지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dt 하셔도 이 문제의 정답 6이 나올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 생략할게 설명드렸으니까. 자, 이제 20번으로 갑니다. 이제 20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데요. 이때 양수 k에 대해서 얘가 양수라고 그랬네.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겠지? 양수 k에 대하여 다음 같이 했을 때, 그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될 때에 a와 b와 k의 합을 계산하라는 게 문제가 되네. 그러면 fx-k, x-k 곱하기 fx를 우리가 한번 써볼까요? 이쪽에다 쓰면 여기가 x-k 곱하기 2x 플러스 3이 되고 x-1보다 적거나 같다 일 때가 되고 여기는 그냥 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k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x-k에 x-1이 되죠. 그래서 x2보다 크거나 같다 일 때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결국에 모양이 얘가 다항 함수의 모양이니까 마이너스 1로 갈 때 극한값은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되고 마이너스 1로 가면 1이 되네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1로 가면 분모 0이 되거든요. 근데 k가 자세히 보십시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극한값이 여기가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k가 되고 이쪽이 선생님 여기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는데 이 극한값이 얘야 연속이 되는 거잖아. 근데 얘를 잠깐 들여다보면 얘랑 얘가 약분이 되려면 k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근데 k가 양수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0분의 0이 돼서 안 되니까 0분의 0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x 플러스 1이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p가 있다고 할게. 그럼 얘랑 얘가 이렇게 약분이 돼서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됐고 여기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값과 이 값이 이렇게 됐는데 k가 양수니까요. 얘가 0이 되진 않잖아요. 그러면 1하고 약분해버리면 얘가 1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가 1이어야 되고 p는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게 x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 플러스 1에 p가 마이너스 2면 x 플러스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네. a와 b의 값을 쉽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요번에는 너무 크게 썼나봐. 짜잔. 요걸 갖다가 좀 줄이고 선생님이 또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2일 때 극한값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여기 2 들어가면 3이 되죠. 2로 갈 때 극한값이요. 3 되고 2 들어가면 2-k가 되고 여기에 2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요 식이 요거니까 요 식이 얘니까 2 들어가면 여기는 3이 되고 2 들어가면 여기가 4가 되고 자 그다음에 요 식에 이제 2가 들어갈게요, 선생님. 그러니까 2-k가 됐고 여기 2 들어가면 얘 1이 되네요. 요거 약분이 돼서 다음과 같아졌어요. 그래서 2-k 곱하기 4와 2-k 곱하기 1이 같다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죠. 얘가 0일 때만 같은 거죠. 따라서 k가 몇이 돼? 2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전체 a, b, k 다 더하면 7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k는 합이 뭐가 된다? 7이었구나. 얘가 정답. 자 이제 20번 다 봐드렸고 21번 볼게요. 자 21번인데요. x값이 1부터 10의 10제곱까지인데 이때 k보다 크거나 같은 로그 x가 k 플러스 1보다 적다일 때를 만족시키는 정수 k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로그 x가 원래 우리가 볼 때 n 플러스 알파 그럴 때 요 n 대신에 얘가 지금 k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k의 값을 fx라고 하자. 그러니까 로그 함수의 정수 부분의 값을 fx라고 하자. 여기가 n 플러스 알파면 그 다음에 x-k 그러니까 로그에서 정수 부분을 뺐다는 얘기죠. 이때 얘를 gx라고 하자. 그러니까 소수 부분의 값을 gx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네. 그래서 이 정수 부분의 값 fx를 지금 k라고 할 때 그랬으니까 요거 로그를 나타내 보면 0보다 큰 로그 x는 10의 10제곱이니까 10보다 적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정수 k는 몇부터 되는 걸까? 0보다 커야 되니까 1, 2, 3, 4 해가지고 9까지 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k가 갖는 값은 다음과 같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곱해가지고 n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자연수래요. 그러면 fx하고 gx를 곱했다라는 얘기는 fx는 지금 k가 될 거고 gx를 곱해서 자연수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이래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따라서 요걸 n이라 쓸게요. 그래서 gx는 뭐가 되는 거야? k분의 n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얘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적거나 같은 소수여야 되기 때문에 n하고 k의 대소관계는 k가 더 큰 수가 돼야 되죠. 그러면 n이 자연수니까 k는 1부터가 아니라 2부터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실수 x를 모두 곱한 값을 an이라고 할 때 그랬을 때 로그 an 그래서 an을 구해라 라는 얘기인데 로그 an은 원래 이제 x를 모두 곱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결국에 로그 값은 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n이 1일 때 로그 a1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n이 1이래요.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k가 2부터 될 수 있겠네. k가 2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 2 더하기 뭐가 돼야 되나요? 잠깐 여기를 얘기해 드리고 할 거. k 더하기 k분의 n이니까 2 더하기 2분의 1이 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3 더하기 k가 3일 때 3분의 1이 될 수 있고요. 요런 값들을 쭉 더하면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4 더하기 4분의 1 계속 쓰긴 좀 그런데 그럼 맨 마지막에 9 더하기 9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n이 2가 되면 로그 a2가 되는 거지. 2가 되면 n이 2가 되니까 k는 얘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3부터 들어가면 되겠다. 3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4 더하기 4분의 2 이렇게 되겠고 이제 9 더하기 9분의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이 3이면 로그 a3 3 들어가니까 k는 n보다 커야 돼서 n이 3이니까 4부터 들어가는 거죠. 4 더하기 4분의 3 5 더하기 5분의 3 9 더하기 9분의 3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지? 자 이렇게 해서 다 쓰긴 힘드니까 맨 마지막 n이 8일 때 쓸게요. 로그 a8은 9 더하기 9분의 8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그럼 얘를 다 더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와 얘를 다 더하는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그마 k는 1부터 n은 1부터 8까지 로그 an이 되는 거니까 다 더해 봅시다. 그러면 이 a의 원값을 다 곱했다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 보기엔 이걸 더한 거니까 여기다 더하기를 써주는 게 좋겠네. 그지? 이렇게 더하기를 써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딱 하면 다 더하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로그 a8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여기서 2 어떻게 더할까요? 2 하나, 3 2개 뭐 이런 식으로 4 3개 이렇게 해야겠다. 그지? 그래서 2 하나 2 곱하기 1 3 곱하기 2 4 곱하기 3 그래서 이렇게 쭉 더해서 맨 마지막에 9가 8번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8번 있으니까 9 곱하기 8 이렇게 되겠다. 그죠? 9 곱하기 8. 근데 이제 분수 더해야 되는데 분수는 2분의 1은 하나가 있네요. 그 다음에 3분의 1하고 3분의 2가 있으니까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 더하기 4분의 3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 9분의 1부터 8까지가 되겠네. 1, 2, 3, 8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따로따로 계산할게요. 요거 계산해 볼게요. 내가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이죠. 요거 공식 아시는 분은 이거 쓰셔도 되고 k제곱 k로 계산하셔도 되고 원래 공식이 3분의 8에 9에 1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30, 38, 24, 240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계산이 됐습니다. 1번. 자, 2번씩 계산해 볼게요. 2번은 선생님 보니까 일반항을 먼저 잡을까 그러거든요. bn이라고 할게. 여기는 n 플러스 1. 그러니까 n번째 항이 여기가 n 플러스 1이고 위에가 첫째 항 2부터 더한 거니까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n 플러스 1에 여기가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니까 간단히 약분돼서 2분의 n이 되는구나. 그럼 얘가 8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2번은 시그마 n이라고 그럴까요? n1부터 8까지 2분의 n이에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8번째 항까지 합 2분의 8, 9 그럼 얘가 4니까 8하고 약분돼서 2, 18이 되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240하고 18을 더해야 되니까 258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21번요. 22번은요. 선생님 문제를 풀다가 좀 이상하게 틀린 것 같은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요 알파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있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돼야 된대요. 아이 참. 문제 풀다 답이 없어가지고 이상하다 그랬거든. 자, 하여간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해해 주시고 이건 아마 EBS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교재에서 약간 오류가 생긴 것 같아. 22번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3차 함수가 다음과 같으면 기함수, 홀함수라고 해서 원점 대칭인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원점 대칭이니까 뭐 일반적인 그림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또 얘가 잠깐요. 삐뚤어지냐? 이번에는 또 삐뚤어졌죠. 네. 자,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로, 그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그럼 요 두 경우에 일반적인 두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고 gx가 0부터 x까지 ftdt 그럼 0이 됐는데 0부터 x까지니까요. 0부터 뭐 x까지라고 얘기하면 x가 2에서 최대값 3을 갖는다고 그러는데 이쪽은 지금 음수가 되니까 여기서 최대값 3을 갖는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최대값 3을 갖기 위해서는 여기가 2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지울게요. 이 함수인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었고 복사가 아니라 삭제. 자, 그래서 fx는 최고차의 계수가 a인데 음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x 여기가 x제곱 x 플러스 x 마이너스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4ax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fx가 자, 나를 보니까 여기 얘기가 되어져서 그럼 나의 얘기도 잠깐 생각해 볼까요? gx는 g 0일 때의 값은 0이어야 되겠네요. 윗끝 아래끝 같아야 되니까 g'x는 뭐와 같으냐면 fx와 같겠네요. 그죠? g'x는 fx와 같다. 그러면 우리가 gx의 그림을 추론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기서 극값을 갖는 포인트들을 선생님 라인을 그어볼게요. 여기가 이제 극대를 갖는 라인, 여기가 그냥 쭈루룩 이어보면 극소를 갖는 라인, 여기가 극대를 갖는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그죠? 이렇게 감소하다가 다시 그릴게요. 얘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삐뚤어졌어요. 예, 좀 삐뚤어지고 간격이 좀 같으면 좋은데 약간 틀려가지고 조금 불편하네요.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척 됐지. 자, 그래서 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형태로 그려졌는데 여기 조금 수선을 할까요? 이쁘게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죠? 자, 여기도 약간 조금 지우고 최선을 다해서 그려봅시다. 여기까지만 좀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서 대칭으로 그려진 그래프가 되겠구나. 그래서 얘가 y는 뭐가 돼? gx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고, g0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x축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y축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y는 gx가 다음과 같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조금 길게 여기를 쪼로로로로 이렇게 내리면 이런 형태로 4차함수가 그려진 거거든. 근데 문제에서 알파부터 x까지 이 식을 잘 봐주세요. 알파부터 x까지 fdt가 0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럼 우린 좀 생각해 보시면 0부터 x까지 fdt가 뭐가 돼? 0부터 x까지 fdt를 우리가 gx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가 알파부터 0까지 0부터 알파까지 fddt. 그래서 얘를 빼면 얘가 0이 되는 값이 되는 거죠. 잠깐만요. 0.12 오너라 equal 0. 그러면 이제 요거 마이너스 바깥으로 주면 알파부터 0까지니까 얘하고 똑같은 식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얘를 우리는 gx, 얘는 g알파 해서 0 됐다. 그러면 gx하고 g알파가 만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그려주면 2개. 그러면 요건 좀 다른 색깔로 이렇게 그려주면 2개. 그럼 얘를 갖고 이렇게 이동해 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면 3점. 아니, 나는 이걸 갖고 하고 싶은데. 잠깐만요. 얘를 갖고 자, 이렇게 하면 3점. 그러네. 4점. 2점. 얘는 빵. 그러면 결국에 여기를 지나갈 때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자, 여기를 지나갈 때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g알파가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되는 건데,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문제에 처음에 오류가 있었다. 알파가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사이에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알파가 0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알파가 0이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g알파. 왜냐면 여기가 2잖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플러스 2니까 여기가 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루트 2, 여기가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알파도 g0도 0이지만 g2 루트 2라든지 g 마이너스 2 루트 2도 0이 되거든요. 그러면 답이 애매해지잖아. 그래서 여기서 알파 값이 3개 나올 뻔했죠. 이게 없었어요, 문제에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게 바로 저 조건으로 인해서 알파가 0이구나가 된 거고, 그러면 f-4의 값이 몇이니? 라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선생님은 아까 a를 안 구했는데 지금 요 얘기 있죠. 나에서 2일 때 최대값 3을 갖는다고 그랬거든요. 2일 때 최대값 3을 가지니까 g2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ddt, 이 값이 최대값 3을 가져 라고 얘기한 거고, 그럼 fx는 얘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a 까먹었다.
AX의 세제곱, 그러니까 AT의 세제곱 마이너스 4AT, 요거에 대해서 정적분을 해준 값이 3이 나와야 돼 라는 얘기죠. A는 바깥으로 빼주고요. 그래서 여기 부정적분 구하니까 4분의 1t의 4제곱 마이너스 2AT의 제곱, 0부터 2까지의 값이 3. 뭐 2 들어가면 되지. 16, 4가 되고요. 2 들어가면 8A가 되나요? 아니, A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A 바깥으로 안 나갔어요. 여기가 8이 되죠. 여기가 A가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4A가 3이 되니까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 거예요. A가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4분의 3 x 세제곱에 요식에다 집어넣어 주세요. 그 다음에 A에 마이너스 4분의 3을 쓰니까 플러스 3x가 되겠네. 플러스 3x. 그래서 구해달라는 거는 f 마이너스 4. 자, f 마이너스 4. 그러면 64, 4, 4, 16. 플러스 16, 48 되고요. 4, 3, 12 이렇게 되니까 36이 이 문제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통 영역 문제 전체 풀이해 드렸고요. 이제 미적분으로 가볼게요. 미적분 23번부터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23번 보실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식은 n 플러스 1분의, 보시면 알죠? 여기 n제곱 나오면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6n 플러스 6n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9가 되니까 얘 극한값은 당연히 6이어야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4번이 정답. 24번으로 갈게요. 자, 곡선 얘 위의 점에서의 점 2,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라는 게 얘 미분해야겠네. 분모 제곱하고요. y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빈자 미분하면 1이고 y제곱 플러스 1 빼기 y 놔두고 얘 곱하면 2y가 되니까 2y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그 다음에 뭘 곱해줘요? dy, dx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고요. 이쪽은 2x, 그 다음에 y가 되겠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에 얘 미분하면 1이니까 y를 미분했고요. dy, dx 곱해주고 플러스 3x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0 들어갈 건데 y가 0 들어가면 분모 1 되고요. y 0 들어가면 0 되고 0 되니까 1밖에 안 남죠. 그럼 결국에 dy, dx만 남네요. 여기는. 그 다음에 y 0 들어가니까 이거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면 x 2 들어가니까 4, 6 곱하기 dy, dx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2 들어가면 4, 3,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넘기면 5 곱하기 dy, dx가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dy, dx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5분의 12가 돼야 되니까 보기 5번이 정답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25번으로 갈게요. 25번. 자, 25번은 이제 분수를 적당히 정리해 주셔야죠.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럼 부분 분수 고쳐서 2분의 1에 작은 식분의 1, 큰 식분의 1 이런 식으로 고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에다 집어넣어 볼게. 2분의 1 바깥으로 뺐고 2부터 5까지 x-1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dx 이렇게 됐겠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에 부정적분 구했더니 절대값 x-1 절대값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도 뭐 한꺼번에 계산을 해버립시다. 이렇게 돼서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에 2부터 5까지의 값이 되니까 2분의 1에 5 들어가면 6분의 4, 3분의 2가 되고요. 2 들어가면 3분의 1이 되네요. 자연로그 3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분의 1 자연로그 2가 나오겠습니다. 나눠주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25번 정리해드렸고, 문제 26번으로 갈게요. 뭐 단골 손님들이죠, 이런 문제들은. 자, 부피 계산하는 문제니까 이것도 이제 입체도형이 정사각형의 단면을 갖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피는 구간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정사각형 제곱하니까 코사인 x 곱하기 사인 x의 제곱이 되겠군요. 사인 x의 제곱 dx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제가 치환적분 쓸게요. sin x를 t로 치환하면 sin은 미분하니까 코사인 x dx,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 dt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인이 x가 0일 때는 0이 되니까 0부터 6분의 파일 때 2분의 1 코사인 x dx가 dt가 되니까 t제곱 dt 이렇게 된 거네. 그죠? 그래서 3분의 1 t의 세제곱에 0부터 2분의 1 때 값이니까 2분의 1만 집어넣으면 되죠. 8분의 1, 24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보기 1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그래서 26번까지 해드렸고 27번 같이 볼게요. 자, 27번인데요. 먼저 뭐 그림이 문제의 얘기를 거의 다 하고 있을 테니까. 자, 이게 이렇게 있네.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래요. 각비가 30도라고 나와 있네요. 같이 체크해 볼게. 여기는 30도.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직각 이렇게 되는 거네. 그 다음에 길이 나온 게 AC1이 2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요 길이가 2에 해당하네요. 요 길이는 2. 자, 그래서 이 길이가 2가 됐고, 그럼 2대 1 때 루트 3이니까 지금 우리가 보이시는 요 길이는 2 루트 3이 되겠다. 그지? 2 루트 3. 그 다음에 요 길이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는 4. 빗변의 길이는 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 길이가 이제 요각이 이제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또 볼게. 여기다 수선을 그었겠지?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또 30도가 되겠네. 그지? 30도 어떻게 쓰나? 쓰긴 그렇고 그냥 여기가 30도겠구나. 이렇게 할게요. 여기 30도.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여기가 30도면 여기가 60도가 되고 이렇게 되겠네. 갑자기 문제 푸는데 이제 무음으로 해놨어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넓이 S1을 구해야 되니까 길이들을 쭉 구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2 루트 3이니까 2대 1 대 루트 3. 요 길이가 몇이 되나요? 2 루트 3. 그럼 빗변이 2 루트 3이 되는 거네. 그러면 여기에 절반이니까 요 길이는 루트 3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루트 3.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루트 3이네요. 여기가 2대 1로 이렇게 분화된 거네. 그지? 그럼 여기가 루트 3이면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요 길이가 3. 요 길이가 3이고 요 길이가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2대 1 대 루트 3 맞네요.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루트 3이었으니까 여기서는 얘가 직각삼각형이겠지. 그러면 얘가 루트 3이면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또 절반이 되네.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절반씩입니다. 2분의 루트 3.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루트 3이면 얘는 2분의 1이 되고 얘가 1이 되는구나. 요 길이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우선은 요 첫 번째 넓이 S1은 1번과 2번의 넓이니까 S1을 계산하는데 1번과 2번의 넓이 합을 계산할 거예요. 1번은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뺄게. 2분의 1 R제곱 루트 3의 제곱 세타. 세타가 여기가 6분의 파이죠. 6분의 파이 30도 마이너스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이네요. 그죠? 이게 1번의 넓이가 됐고 2번은 이 직각삼각형에서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3이네요. 여기에서 부채꼴의 넓이 빼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여기서는 여기에 60도가 되니까 3분의 파이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뭐 가로 안 쳤는데 이렇게 빼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S1은 앞에 1번을 계산해 보니까 얘가 3이니까 약분해서 얘가 2가 되니까 4분의 파이가 되고 마이너스 8분의 루트 3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얘는 여기 2분의 3 루트 3이 되죠. 2분의 3 루트 3 얘랑 얘 약분되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네. 그지? 자, 그래서 2분의 파인데 왜 마이너스로 썼지? 그냥 2분의 파이 쓰면 되는데, 그지? 맞구나. 여기 부호를 잘못 썼네. 얘가 플러스고 얘가 2분의 파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8분의 12니까 8분의 11파이가 되고요. 8분의 11 루트 3이 되고 얘랑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래서 S1은 다 한 것 같고요.
첫 번째 삼각형에 이제 이 그려진 걸 다시 여기다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길이의 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넓이는 4분의 1로 줄어들지. 그래서 굽수 문제 얘는 1 마이너스 4분의 1로 줄어드니까 4분의 1번에 첫 번째 넓이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근데 얘 8로 통분해서 쓸게요. 8분의 11 루트 3 마이너스 2파이가 되겠습니다. 8 곱하면요. 여기가 6이 되고 8 곱하니까 11 루트 3 마이너스 2파이. 보기에서 이거 찾아주시면 되죠. 보기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27번 보기 2번이 정답. 자, 이제 28번 볼게요. 함수 fx가 다음과 같아요. 4x 무리수 2의 마이너스 x 제곱 곱하기 사인 x의 제곱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gx가 다음과 같으니까 우선 g0은 0인 거고, 그 다음에 g 프라임 x가 뭐가 되는 거야? fx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러면 g 프라임 x가 fx가 됐는데 얘가 gx가 극대일 때 양수의 값을 알파라고 해가지고 크기 순으로 이렇게 나타냈대. 극대를 그 다음에 베타일 때는 극소로 갔는데요. 그래서 베타일 때 극소로 갔는데 이때 양수일 때 값을 크기 순으로 베타 1, 베타 2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이렇게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극소일 때의 값이 거라는 거지. 그러면 베타일 때의 값. 그러면 fx가 g 프라임 x니까 따라서 g 프라임 x 얘가 fx잖아요. 4x 무리수의 마이너스 x 제곱 사인 x의 제곱이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줘야지. 물론 얘가 0일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모든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사인 x의 제곱에서 0이 되는 값을 찾아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제곱해서 파이가 되거나, 그지? 파이가 되거나 2파이가 되거나 3파이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는 양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는 알파지. 알파를 그냥 통칭해서 알파 k라 쓸게. 알파 k는 루트 파이 루트 2파이. 아니구나. 잠깐. 뭐냐면 극대값을 가질 때니까 우리가 이제 사인 함수를 그려야지. 사인 함수를 우리가 대강이라도 그려놓으면 사인 함수가 뭐 이렇게 살랑살랑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이 값이 뭐가 되니 그랬으니까 이때는 x가 루트 파이, 그 다음에 이때는 루트 2파이, 루트 3파이, 뭐 루트 4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 루트 써줘야 되는데 부호가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플러스였다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였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 뭐가 가? 극대로 갔네. 그다음 마이너스였다 플러스, 얘가 극소 같고요. 그래서 극소 같고 극대 같고 극소 같고 극대 같고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알파가 될 수 있는 값은 극대 값이니까 루트 파이와 또 뭐가 있을까? 루트 3파이. 이런 식으로 루트 5파이 이렇게 되겠다, 그지? 따라서 알파 k는 전체적인 걸 일반화해서 쓰면 루트 2k 마이너스 1파이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지? 루트 2k 마이너스 1파이. 이번에 이제 베타 k를 생각해 보면 베타 k는 극소값을 가질 거니까 루트 2의 2k 파이가 되겠다, 그죠? 2k 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래서 알파 k와 베타 k를 우리가 한꺼번에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g 알파 k부터 계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g 알파 k 일반항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g 알파 k에서 g 베타 k 1부터 4까지의 값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g 알파 k 식은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gx가 다음과 같으니까 g 알파 k는 여기다 쓸게요. g 알파 k 루트 0부터 여기는 2k-1파이라고 해야겠다. 2k-1파이 곱하기 식이 여기 fx죠. 그러면 4x 무리수 2의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사인 x의 제곱 dx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걸 정리해줘야 알파 k가 나오죠. 자, 이렇게 됐는데 글쎄요, 여기 x제곱을 t로 치환할까요? x제곱을 t로 잠깐 치환할게요. 그러면 얘는 미분하면 2x dx
이쪽은 dt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 4x가 사실 알고 보면 요 4x가 2 곱하기 2x가 4x인 거니까 그래서 2x dx 대신에 dt 쓰고 이 앞에다 쓰고 그러면 이를 앞에다 쓸게요. 인테그랄 0부터 루트 2k 마이너스 1파이 그죠? 요 가로 쳐야 되는데 마이너스 파이 곱하기 참 t로 치환했지. 그러면 각이 여기 들어가면 t는 2k 마이너스 1파이가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는 바깥으로 빼줬고 2x dx가 dt가 됐고 무리수 2에 마이너스 t sin t dt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본 거 보니까 최종적으로 알파 k가 다음과 같아졌거든요. 자, 이 문제는 사인과 지수함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도표적분법을 잠깐 써볼게요. 선생님은 미분하기 좋은 식을 sin t로 보고요. 적분하기 좋은 식을 무리수의 마이너스 t제곱으로 볼게. 그러면 얘 미분하면 코사인 t 되고 얘 적분하면 마이너스 무리수의 마이너스 t 되고 얘 다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t 되고 얘 적분하면 무리수의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은 다음과 같이 하는 되죠. 이렇게 부정적분 이렇게 곱한 값 여기다 써주는 거죠. 여긴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무리수의 마이너스 t제곱 곱하기 sin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고 얘를 쓰면 되죠. 그러면 무리수 2에 마이너스 무리수의 마이너스 t제곱 코사인 t 구간은 0부터 여기에 2가 있구나. 2 곱해줘야 되는데 쏘리 이렇게 0부터 2k 마이너스 1파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뭐가 될까요? 얘가 되잖아요. 얘가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긴 하지만 얘가 마이너스니까 바깥으로 빼주고 무리수의 마이너스 t제곱 sin t dt 이렇게 됐습니다. 요 앞에 2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같이 이렇게 해버릴게요. 헷갈릴까봐.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인이 나오면 사인이 나올 때까지 해주라고 그러거든, 선생님은. 그럼 얘가 지금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값하고 어때? 동일한 값을 갖죠? 이거하고 이게 동일한 값을 가져요. 저걸 안 썼네. 0부터 2k 마이너스 1파이까지. 그 얘하고 넘기면 4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2k 마이너스 1파이 무리수의 마이너스 t제곱 sin t dt가 얘가 된 거죠. 2 곱하기 얘가 된 거예요. 얘가 0부터 2k 마이너스 1파이가 된 거예요. 이것만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선생님 일부러 안 썼습니다. 자, 그래서 약분이 돼서 이거 없어지고 얘가 2가 됐죠.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돼? G알파 K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G알파 K와 똑같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2K 마이너스 1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약분했으니까 여기 없어졌고, 요건 2만 남았고, 그럼 요것만 들어가면 되는데, 사인 얘가 0이 되지. 코사인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플러스 1이 돼서 마이너스의 t제곱이 될 것이고요. 0 들어가면 0이고 0 들어가면 1이니까 빼기 1이 돼서 플러스 1이 되겠구나. 그래서 G 알파 K가 다음 같아졌거든요. 근데 t 대신에 얘를 써야지 참. 선생님이 왜 안 썼지? 2K 마이너스 1파이가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은 뒤에다 써줄게. 그래서 G 알파 K가 다음 같아졌죠. 다음 같아졌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엔 G 베타 K를 계산할 거거든요. G 베타 K. 베타 K는 2 곱하기 m부터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기에 2K 파이가 들어가고 무리수의 마이너스 T제곱에 sin T dt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그럼 아까하고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요 식만 좀 같이 갖고 와서 해볼게. 요 식에서 숫자만 바꾸면 되거든요. 띠리리리리링링링링링링. 이거. 필요 없는 것까지 다 붙었네. 그러면 다시 할게요. 선생님 이거 해놓고 올게요. 자, 그러면 요 밑에다 이제 요 위에 부분에 같은 식이니까 붙여버려서 여기서 이어서 가볼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2k 파이니까 여기만 2k 파이로 바뀌면 되고 2k 파이 이렇게 바뀌면 되고 여기도 2k 파이로 바뀌면 되죠. 자,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이제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작업을 잘 해주시면 돼.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야. 잠깐만.
이렇게 됐죠. 여기도 EK파이가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요식이었죠. 요식이요. 요식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얘가 있으니까, 자, 선생님이 좀 잠깐 보기 좋게 갖다 놓을게. 자,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그래서 G 베타 K가 얘인데 얘가 넘어와.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가 4 베타, 얘가 4가 돼요. 4가. 얘가 4가 되고 얘는 2 곱하기 얘가 되는 거지. 여기가 2K파이가 되는 거지. 2K파이. 자, 이렇게 됐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 약분하면 2가 돼서 얘가 G 베타 K가 되고 그 다음에 2K파이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여기 2는 약분돼서 없어졌다 생각하면 되죠. 박스에 얘만 들어가는 거니까 2K파이 들어가면 짝수파이니까 얘가 다 0이 되고요. 코사인은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무리수 2에 마이너스 2K파이가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0 들어가면 얘 0 되고요. 0 들어가면 얘 1 되고 0 들어가니까 1이 되는데 마이너스니까 얘도 역시 플러스 1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네. 그죠?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알파 K는 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베타 K는 얘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G알파 K, G베타 K를 빼서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를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G알파 K에서 G베타 K를 빼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파 K에서 베타 K 빼면 요 1은 어떻게 돼? 없어지겠지. 요 1은 없어지고 시그마 K는 1부터 네 번째 항까지 무리수 2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파이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K 파이 이렇게 나오겠다. 1부터 집어넣지 뭐.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무리수에 마이너스 파이 1 집어넣으면 잠깐만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파이 됐고 1 집어넣으면 무리수 2에 마이너스 2파이가 되겠네. 그지? 자, 두 번째 거는 2 들어가니까 무리수 2에 마이너스 3파이 무리수 2에 마이너스 4파이 이런 식이 나오겠다. 그지? 아,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앞에 거와 뒤에 거를 이렇게 봤더니 무리수에 마이너스 5파이 플러스 무리수에 마이너스 6파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무리수에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 7파이 플러스 무리수 2에 마이너스 8파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 너무 칸이 좁아서 지금 조금만 줄일게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보니까 공비가요. 무리수 2에 마이너스 파이가 되니까 1 마이너스 무리수에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할까요? 첫째 항은 무리수에 마이너스 파이고요. 1 마이너스 무리수에 마이너스 파이에 8제곱이 되는 거지. 자, 다음 같아졌어요. 그래서 요게 객관식인가요? 잠깐만요. 객관식이구나. 분모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무리수의 파이로 곱할게요. 그럼 얘가 무리수의 파이 마이너스 1 무리수의 파이 곱하니까 1 마이너스 무리수 2의 8파이가 되겠다. 그지? 8파이 마이너스 8파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네. 자, 그래서 정답만 여기 가지고 가볼게요. 복사 문제가 하도 길고 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뿅. 자, 뭐가 답인가요? 이 필기 상태 안 좋아서 그러는데 4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그래서 4번이 이게 정답이었다. 이걸 알 수 있었던 문제. 문제 좀 길었네요. 28번이 요새 제일 어려워서. 자, 이제 29번으로 가겠습니다. 29번. 29번은요. 선분 AB의 길이가 4라고 그랬어요. 요 길이가 4. 네, 요 길이가 4네요. 그리고 각 ABC가 90도고 요각을 세타라고 했는데 문제 최종을 보니까 QBCR의 넓이죠. 어두운 부분의 넓이의 최소값을 S세타라고 하자 그랬네. 그렇다면 ADA의 길이가 또 몇이라고 그랬냐면 3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3이에요. 3. 예,
길이가 3이고 그 다음에 세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4 탄젠트 세타가 돼서 전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탄젠트 세타라고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으네. 그럼 이때 이 사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니까 1번 삼각형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 1번 삼각형의 최대값. 그래요. 자, 그러면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여기가 어쨌거나 반지름 3으로 이렇게 원을 그린 거지. 선생님 보니까 반지름 3으로 이렇게 원을 그려요. 그래서 원위의 점을 잡아가지고 이쪽에다 수선 긋고 이쪽에다 수선 긋고 만나는 점이 있으면 이렇게 연결하겠대요. 그쵸? 이렇게 연결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요 연결하기 전에 여기다 수선 긋고 수선 그것 때문에 여기다 수선 긋고 또 이쪽으로도 이렇게 수선을 그었어. 그러면 요 사각형은 원에 내접하는 내접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이렇게 원에 지나서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오는 원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치? 자, 이렇게 원이 됐는데 그래서 여기 만나요. 그래서 여기가 R이 됐고 여기가 Q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RQ를 연결하면 지금 보이시는 이 삼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내접삼각형이 되니까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DR의 길이, RD의 길이를 RQ의 길이, Q죠. RQ의 길이를 알 수 있겠군요. D는요 좀 뒤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선분 RQ는 2R과 같다 그러는 건데 이때 지름을 보니까 이게 지금 아까 3이라고 그랬거든. 선생님이 보니까 반지름 3. 그러니까 여기서 이 원위의 점에 어디를 건너기 때문에 이 지름이 3이 되는 거야. 그 요게 지금 직각이라고 그랬고 사각형에서 요각이 직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3이 되겠구나. 그러면 선분 RQ는 뭐가 되는 거야? 3 사인 세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야 되긴 하는데 선생님은 이 길이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최대가 되려면 요때 요 길이가 여기만 잠깐 가지고 와 볼게. 뭐 웬만한 건 다 체크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에서 얘만 가지고 올게요. 네, 여기만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여기만 갖고 왔는데 지금 여러분하고 볼 때 조금 헷갈릴 수는 있으나 여기에 파란색 원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서 얘가 이렇게 이어져서 여기에서 만나서 이게 반지름 3인 원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요게 반지름 3인 겁니다. 이게 반지름 3인 거고요. 그 안에 지금 이렇게 원이 있는 거야. 어느 점 어느 점? 요 점을 지나가는 원이 요 안에 있는 거야. 그때 최대가 되려면 요게 이 원에 어디에 가는 게 좋겠나? 중점에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 저기 잠깐 지울게. 요거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것도 지우고. 아이고, 색칠 너무 많이 해놨네. 자, 이렇게 됐고 요것도 우선 지울게. 자, 이제 잠깐 생각해 봐. 여기에 파란 라인에 선생님이 어떤 점을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 변에 수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변에 수선을 그렸어요. 수선이 좀 삐뚤어졌다, 그지? 짠, 짠, 짠. 이렇게 수선을 그리고 나서 얘와 얘를 연결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3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3사인 세타. 그러면 이때 삼각형의 이 점에서 여기다 높이를 긋는다고 생각해 봐봐. 그럼 높이가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되죠. 왠지 모르게 아까 걸 한번 봐줄게. 아까는 선생님이 제일 큰 데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잡았어요. 중점을. 그래서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했거든요. 이렇게 연결해서 이쪽에 수선 긋고, 그지? 이쪽에 수선 긋고 이쪽에 수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럼 아까 얘보다 어때요? 이게 더 어때? 더 훨씬 더 길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최대가 될 때의 삼각형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요각과 요각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세타. 여기가 2분의 세타일 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3 사인 세타니까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만큼의 길이. 지금 표시하기 어려워서 이만큼의 길이가 얘 절반이 되니까 2분의 3 사인 세타가 되죠.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결국에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때 요 길이만 알면 되죠. 요 길이. 자, 그냥 우리는 탄젠트 2분의 세타가 요 길이가 여기가 A고 여기가 H였거든요. 그러면 얘가 AH분의 뭐가 돼요? 요게 되겠죠. 요게. 그래서 여기도 RH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H가 여기다 곱해지고 우리는 AH의 길이는 뭐가 되나? 그랬더니 탄젠트 2분의 세타분의 RH는 2분의 3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2분의 3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따라서 얘는 2분의 2 곱하면 되죠. 2분의 3 사인 세타 탄젠트 2분의 세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야지.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삼각형은 어떻게 되나요?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 ARQ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아까 3 사인 세타라고 계산해 놨으니까 3 사인 세타 곱하기 높이는 이 길이니까 AH 여기 계산해 놨죠. 그래서 2 곱하기 탄젠트 2분의 세타분의 3 사인 세타. 그러면 4분의 2분의 1, 2, 4 탄젠트 2분의 세타분의 9 사인 세타의 제곱이 얘의 넓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전체의 넓이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 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탄젠트 세타가 됐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여기가 4 탄젠트 2분의 세타분의 9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따라서 이제 S 세타는 얘가 16이니까 8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뭐 이거 그대로 가야죠. 그냥 지금 따로따로 갈게. 4분의 9 곱하기 4분의 9 곱하기 탄젠트 2분의 세타분의 9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된 것이다. 문제에서는 리미트 세타가 어디로 가? 0으로 갈 때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세타분의 S 세타니까요. 그냥 여기서 바로 갈게. 세타로 얘를 나눠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세타로 나눠주면 되는데 이쪽에서 세타로 나눠줄게요. 세타로 나눠주면 세타분의 1만 곱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얘가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그럼 얘는 8이 되고 극한 그냥 잡았습니다. 4분의 9가 됐고 여기가 세타의 제곱으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얘를 세타의 제곱으로 또 나눠주고 얘도 나눠주자는 거예요. 세타의 제곱으로 나눠주고 세타의 제곱으로 나눠주고 그러면 여기는 세타분의 탄젠트 2분의 세타가 됐고 요거 약분돼서 얘는 9 곱하기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잖아. 9는 바깥으로 뺐는데 이건 지웁니다. 또 지워야 되네. 괜히 9를 갖고 썼어. 그래서 8 마이너스 4분의 9 여기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8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네요. 얘가 2가 되니까 따라서 286 2분의 7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얘가 2분의 7이니까 57, 35 문제의 정답은 35였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 30번 볼게요. 자, 30번은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5일 때의 값 구하래요. 근데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기울기가 0보다 크다니까 3차 함수가 증가함수라는데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왔다가 뭐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가함수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가의 경우고요. 나의 경우에 얘기는 1을 집어넣어 볼까요? f1 빼기 f1이 0이 돼야 되죠. 분모 0 되니까 얘가 0분의 0이어서 따라서 f1이 얘가 1대1 대응인데 f1과 같아요 라는 얘기는 결국에 f1이 1이라는 얘기네.
F1이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미분할게요. 나의 경우에 로피탈을 쓰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 미분 1, 분자는 f 프라임 fx에 요 끄집어내서 미분해서 f 프라임 x, 얘는 f 프라임 x. 그래서 1 집어넣어 주니까 얘가 6이 됐다고 그랬었죠. 얘가 1 집어넣어 주니까 f 프라임 f1, f 프라임 1 빼기 f 프라임 1이 되는 거죠. 얘가 6이 됐대요. 자, 그럼 f1이 1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 대신에 1 집어넣으면 f 프라임 1에 얘도 f 프라임이고 f 프라임 1이니까 얘의 제곱이 됐고 마이너스 f 프라임 1 빼기 6은 0 이렇게 되네. 인수분해 되죠. f 프라임 1 빼기 3 f 프라임 1 플러스 2가 되니까 따라서 f 프라임 1이 3 또는 마이너스 2. 근데 아까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값은 안 돼서 f 프라임 1은 몇이다?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다의 경우인데 fx-2는 실수 전체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대요. 그러면 얘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까 얘를 그려놨는데 원래는 이제 0 되는 값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y는 2가 여기를 탁 지나가는데 다시 그릴까? y는 2가 여기를 탁 지나가는데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조금 두툼하게 그릴게요. 그래야 좀 이해하기 좋으니까. 딱 해서 0 왔다가 그지? 이런 식으로 와서 얘가 0이 왔다가 그지? 다시 이렇게 올라간 형태의 그래프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y는 몇인데 2래요. 그럼 이 값은 모르잖아 지금. 이때 x값은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알파라고 그럴게. x는 알파. 그러면 최고차의 계수도 모르기 때문에 fx는 다의경을 이용해서 fx는 fx 결국에 알파일 때가 상중근이니까 x 마이너스 알파의 3승 그 다음에 알파일 때 2니까 이렇게 fx를 작성할 수 있겠어요. 그러고 나서 얘를 미분해 볼게. f 프라임 x는 3k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1일 때의 값 f 프라임이 1일 때 3, f1은 1. 이걸 이용해 볼까요? f1 1 들어가니까 k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2인데 얘가 몇이라고 그랬냐면 f1일 때 1이래요. 그래서 따라서 k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f 프라임 1은 1 들어가니까 3k 곱하기 1 들어가면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얘가 몇이라고 그러냐면 3이 된대요. 그럼 얘가 또 1이 되네. 그러면 k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이 식을 대입을 하잖아요. 이 식을. 그러면 요 값을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 알파만 남네.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래. 이거 왜 이상하게 써지지? 자, 요게 1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알파가 몇이 돼? 2가 됐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죠. 알파가 2면 얘가 1이니까 k가 1이 되네요. 그죠? 그러므로 fx는 k는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x-2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fx를 완성.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건 몇일 때죠? f5일 때의 값 계산하래요. 그래서 f5 5 들어가면 이거 세제곱인데 세제곱이죠? 5 들어가면 3의 세제곱 27 플러스 2가 되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29였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으로 해가지고 실전 모의고사 7의 모든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여러분들 마무리 수능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 영상을 같이 공부했던 우리 학생들 수고했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